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기업 들어온 것을 후회한다라는 그런 얘기였죠. 왜 사기업 들어온 것을 후회할까요? 여러분들, 저는 월급쟁이입니다. 월급쟁인 것만큼 그 관련된 뉴스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죠. 최근 들어서 굉장히 취업률은 떨어지고 실업률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19년 만에 최악의 실업자 수를 갱신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전달을 어제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깨달았던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기업 9년차 근무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건설 분야다 보니까 많은 사기업 친구들 같이 근무할 수 있었었죠. 이런 사기업을 종류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삼성물산, 그리고 현대건설, GS건설, 그리고 SK건설, 그리고 두산중공업 등등등 해당하는 메이저 기업들과 같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대표를 하는 대기업입니다. 이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들이 필요하죠. 학벌도 중요하고요. 학벌 중요한데 다른 스펙들을 갖춰야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원자력 쪽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특히 원자력 전공자들이 많았어요. 원자력 학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4군데밖에 없습니다. 이 4군데의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수능 성적이 좋아야 돼요. 수능 성적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수능 성적 좋다라는 것은 굉장히 공부를 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공부를 잘해야지 원자력 학과에 들어가고 해당되는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원전 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 사업입니다. 국가가 발주처죠.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두산중공업 등 이 경쟁 입찰을 통해서 시공사로 선정이 돼요. 시공사로 선정이 되게 되면 국가 사업을 시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기업 직원 같은 사기업 직원을 감독합니다. 상하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특히나 해외 주재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 젊은 사원들, 젊은 사기업 직원들을 만날 수 있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젊은 사원 같은 경우는 해외 수당이 고연차에 비해서 또 적기도 하고 고강도의 업무에 해당되다 보니까 젊은 직원들을 보내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할 케이스들이 많았어요.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기업 들어온 것을 후회한다라는 그런 얘기였죠. 왜 사기업 들어온 것을 후회할까요? 그것은 자기가 준비를 했던 그 기업들 중에 공기업은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공기업 직원들의 삶의 모습과 복지라든가 혜택들을 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같이 가깝게 볼 수가 있는 기회들이 생기는 것이죠. 이 기회를 통해서 본인들은 깨닫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앞서 말씀드렸던 그 대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광고들을 많이 하죠. 이 광고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미지를 쌓아갑니다. 해당되는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는 광고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TV만 튼다고 하더라도 대기업 광고 쉴 새 없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공기업 광고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본다고 하더라도 극소수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공기업 광고 몇 번을 봤는데 지속적으로 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공기업에 대한 존재도 모르고요. 정보를 쌓지도 못하고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죠. 공기업은 베일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취업자 거의 90%가 사기업만 준비를 합니다. 공기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10%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는 다른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공기업 취업 들어오면 되지 않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생각은 있지만 그렇게 실행을 하지를 못해요.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상대적인 아쉬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대기업들, 우리나라를 대표를 하는 그 기업들이에요. 그런 것만큼 혜택이라든가 월급이라든가 그렇게 크게 나쁘지가 않죠. 단지 지금 근무를 하는 곳에서 공기업 직원들을 알았고 이 상대적인 그런 복지의 차이라든가 연봉의 차이들로 공기업이 좋은지를 이제 알았던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대를 비교를 해보면 그게 나쁘지가 않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원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가정이 생겨서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공기업 직원 그리고 대기업 직원 같은 경우는 결혼이 굉장히 빨라요. 결혼이 빨라진다라는 것은 가정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가정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돈을 벌어야 돼요. 자, 가정이 굴러가기 위해서. 자, 아기를 낳는다고 하게 되면 필수 생활비가 점점 더 늘어나죠. 자, 결혼하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시간이 흘러갈수록 고정 생활비가 늘게 됩니다. 자, 그런 것만큼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월급을 계속 가져다 줘야 되기 때문이죠. 자,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면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 가정이 생기는 이유로 준비하지 못하고, 세 번째는 시간이 없어서입니다. 자, 월급쟁이. 같은 월급쟁이지 않겠습니까? 자, 월급쟁이 같은 경우 굉장히 이해를 잘 하시겠죠. 자, 시간이 없어요. 자, 회사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짬을 낸다고 하더라도, 자, 회식이라든가 야근이라든가 자신의 그 약속이라든가 또 놀아야 되잖아요. 좀 쉬어야 되잖아요. 야, 이런 모든 것들로, 자, 거의 모든 시간들이 회사에 있고 나머지 사투리의 그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공기업 같은 경우는 이 준비를 해야 될 게 많아요. 자, 준비를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공기업은 사기업과 다르게 경력직을 잘 안 뽑아요. 신입직에 몰려 있습니다. 자, 신입직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다 준비를 해야 돼요. 자, 토익이라든가 토스라든가 전공시험이라는 인적성 등등등을 준비를 해야 될 게 수없이 많아집니다. 자, 경력직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많이 보지 않죠. 많은 항목들이 생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공기업은 신입사원 만 뽑기 때문에 이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인 이유가 이 시간이 없는 그 부분으로 준비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 어떤가요? 자, 준비를 했던 그 당시에 이 정보들을 바탕 공기업이 자, 어떠한 복지가 있고 연봉 차이는 어떻게 되며 해당되는 만족도들은 어떻다라는 그 부분을 주의를 많이 살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직장을 취업을 준비를 했었을 때 타겟 목표는 대한항공이었습니다. 항공 정비직에 뽑히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대한항공의 이미지가 굉장히 그 당시에는 좋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실제로 대한항공에 근무하는 친구가 많았던 시공사 직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항공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그 친구도 학과 친구들이 그 대한항공에 많이 근무를 하고 있었죠. 딱 들어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한항공 사태 지금 이슈화가 엄청 됐었을 때가 많죠. 오너 갑질부터 시작해서 파렴치한 그런 행동들 때문에 이슈화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만큼 이 수익률이 저감이 되죠. 2014년부터 시작됐던 그 임금 동결이 한 3, 4년 정도 유지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받는 그 연봉도 굉장히 낮았어요. 생각보다 너무나 낮더라고요. 임금 동결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 대비를 해서 자, 월급이 그대로인 것이 아니라 다른 물가들이 다 올라가는 상태에서 월급이 그대로라고 하게 되면 임금이 깎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3년 정도가 동결이 됐어요. 그러면 임금 계속 깎여 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크지도 않는 월급이 계속 깎여 왔더라고요. 깜짝 놀랐던 케이스가 있는데요. 자, 이런 대한항공 항공 정비직에 입사를 그렇게 준비를 하다가 어떻게 공기업에 준비를 하게 됐느냐. 여러 가지 혜택들을 실질적인 정보들을 얻었기 때문이죠. 사실 솔직하게 공기업에 대한 정보들을 2009년부터 찾기 시작했어요. 2010년에 입사를 했죠. 2009년부터 찾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명박 정권 때였거든요. 현대건설 출신이잖아요. 자, 공기업을 굉장히 안 좋은 시각들로 많이 봤어요. 자, 해당되는 2008, 2009년 같은 경우는 아예 공기업 직원들을 안 뽑았던 공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공기업에 대한 불이익들이 굉장히 컸었죠. 자, 그런 것만 그 당시 공기업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 없었어요. 공기업 연봉을 진단하면 얼마가 떴냐면 2,400 뜨더라고요. 자, 그게 기본급인데 2,400밖에 안 된다라는 그 부분이 기본급인데 그렇게 보다 보니 2,400 검색이 되는데 지원하고 싶겠습니까? 저는 열심히 대학교 생활을 하는 것만큼 그에 해당되는 그 혜택 연봉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나 작은 연봉을 공기업 안 가겠다, 공기업 별로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랬던 게 2010년 대학교 4학년 때부터 바뀌기 시작을 했죠. 왜냐하면 한 후배가 공기업에 다니고 있는 선배가 오비 선배, 졸업했던 선배가 술 한잔 사주러 왔다가 이 공기업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됩니다. 들었던 것을 저한테 얘기를 하죠. 어떤 부분이 깜짝 놀랐냐면 이때까지 검색을 했었을 때 3,000이 넘는 공기업은 없더라고요. 검색했던 그 당시 2009년에는요. 그런데 실제로 근무를 하던 자, 메이저 공기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봉은 4천 받았습니다. 초봉이 깜짝 놀랐어요. 연봉이 이렇게 만족이 돼?
라는 그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실제적인 그 근무 환경을 경험했던 그 후배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취업 스터디를 했던 때가 있었어요. 취업 스터디 팀원 중에 한 명이 공기업 발전소 건설 현장에 현대건설로 인턴이 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현대건설이 가 있던 곳은 공기업이 발주처고, 자, 현대건설이 시공사였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상하관계 뚜렷하게 느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주 환경이라든가 주거 환경, 그리고 혜택, 복지들이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사실들을 느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그 부분들이 뚜렷한 그 차이들을 들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한 기사를 읽었어요. 자, 기사를 읽었는데 그 기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분석한 그 자료였습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보잖아요. 이제 연봉이랑 근속 연수인데요. 아무리 연봉이 높다고 하더라도 근속 연수 짧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썩 좋은 기업은 아니고, 둘 다 만족해야죠. 아무리 근속 연수가 길다고 하더라도 평균 연봉이 작다라고 하게 되면 또 그것도 퀄리티 있는 직업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만 두 가지를 만족하는 우리나라 7개 기업이 있었어요. 자, 그 당시 2010년에는 자, 대우조선,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남동발전소, 남부발전소, 여수 NC, 그리고 지금 다니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이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미래 가능성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있는 회사가 최고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준비를 해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노력들이 없었다라고 하면 사기업 계속적으로 트라이를 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실질적인 정보들 때문에 이런 폭넓은 객관적인 시각들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정보들로 입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그 사기업 직원들이랑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정말 그 공기업을 준비했던 게 정말 잘한 그런 선택이다라는 그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들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혹시 사기업 준비를 하신다면,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절대 사기업 준비하시지 말고 바로 공기업부터 준비를 하시는 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사기업 입사를 하잖아요. 한번 공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면 일단 사기업은 못 가고, 공기업 입사를 한다고 사기업 못 가고, 사기업 입사를 한다고 해도 공기업 못 가요. 왜냐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 아쉬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될 게 많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그 시행착오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행착오를 줄이는 게 인생을 훨씬 효율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 퀄리티 굉장히 높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것으로 사기업 절대 가지 마라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